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게 일어난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데, 하지만 제 손에 남아있는 이 작은 증거 때문에 그날의 일이 진짜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산에 갔었어요. 사실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죠. 야, 너도 좀 나와.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민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에 갔는데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처음에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1시간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특이한 게 눈에 띄었어요. 등산로 옆숲 안쪽에 빨갛고 노란 점들이 있는 버섯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모양이었거든요. 저거 좀 봐. 저 버섯 되게 신기하지 않아? 친구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저 혼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잠깐 저 버섯만 보고 갈게. 손을 흔들며 친구들에게 말하고는 등산로에서 몇 걸음 벗어나서 버섯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버섯은 처음 봤거든요. 사진도 몇 장 찍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돌아서는데, 어라? 분명히 왔던 길인데 등산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등산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걸어도 같은 풍경만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비슷한 나무들, 비슷한 바위들, 마치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죠. 민지야, 은미야. 큰 소리로 친구들을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제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어요. 나 여기 있어.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신호가 하나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런 때만 신호가 안 잡히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는 거였죠. 안 되겠다. 일단 높은 곳으로 가서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갈수록 길은 더 복잡해졌어요. 어떤 길로 가도 결국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유명한 도깨비불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사람을 홀려서 같은 곳만 빙빙 돌게 한다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제발 길만 나와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있나? 너무 반가워서 그 불빛을 향해 빨리 걸어갔어요. 가시던 불에 옷이 걸리고 얼굴에 나뭇가지가 스치기도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죠. 불빛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작은 초가집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거든요. 21세기인데 이런 집이 아직도 있다니. 마치 민속촌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장식들이 걸려 있었어요. 오색 천, 방울, 그리고 뭔가 주술적인 느낌의 물건들이요. 혹시 무당집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걸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집 안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한 집이었거든요. 혹시 위험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밤이 되면 정말 위험할 텐데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서 대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사람 있어요?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야?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여자분 같았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문을 열고 나온 건 정말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할머니와는 좀 달랐죠. 키가 생각보다 크시고 눈빛이 무척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깔끔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혀를 찼어요. 쯔쯔쯔. 네, 뭔가 잘못됐나요? 들어와. 딱 한마디만 하시고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일단 향 냄새가 진동했어요.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죠. 그리고 벽에는 온갖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쓰인 것들, 노란 종이에 그려진 이상한 그림들.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앉아. 할머니가 방바닥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작은 밥상 앞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런데 할머니는 제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내 남자친구 조심해야 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놈이 널 잡아먹고 있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남자친구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안 해도 다 보여.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할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예전에 통통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말랐네. 얼굴도 누렇고.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친구들도 걱정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그냥 연애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연애하면 원래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서. 행복. 그게 행복이야? 할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어디선가 차를 가져오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마셔. 기운 좀 차려야 해. 차를 한 모금 마시니까 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내 남자친구 언제부터 만났어? 6개월 정도 됐어요. 왜 그러세요?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졌을 거야. 잠도 잘 못 자고 악몽도 자주 꾸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 말이 완전히 맞았거든요. 최근에 정말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이상한 꿈도 자주 꾸고요. 남자친구가 저를 어둠 속에서 부르는 꿈, 제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꿈. 하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런 일을 수십 년째 봐온 사람이야.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남자친구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사람이긴 한데 뭔가 씌었어.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놈이었거나
저는 웃어버렸어요. 너무 황당해서요. 할머니, 죄송한데 그런 건 좀. 안 믿겠지. 나도 너 같으면 안 믿었을 거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할머니,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계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네가 직접 깨달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더니 어디선가 작은 부적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그래도 이것만은 가져가. 위험할 때 널 지켜줄 거야. 빨간 글씨가 적힌 작은 종이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할머니, 이런 거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안 믿어도 가져가. 나중에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할머니가 부적을 제 손에 꾹 쥐어주셨어요. 그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남자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네, 특히 멀리 가자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 약속해.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사실 별로 믿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시니까요. 그날 밤은 할머니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길을 찾기는 이미 불가능했거든요. 할머니가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셨어요.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있었죠. 내일 아침에 길 알려줄 테니까 오늘은 푹 쉬어.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그런데 신기한 게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요즘 계속 악몽에 시달렸었는데 그날은 꿈도 안 꾸고 편안하게 잤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당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냥 숲속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주변을 둘러봐도 집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들과 풀만 있을 뿐이었죠. 꿈이었나?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할머니와 대화했고 차도 마셨고 방에서 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는 안 잡히던 핸드폰 신호가 갑자기 잡히더라고요. 급하게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나야. 너 어디 있어? 우리 어제 밤새 찾았잖아. 친구들이 정말 걱정했다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길 잃어서 지금 내려갈게. 30분 정도 내려가니까 친구들이 보였어요. 야, 정말 어디 있었던 거야? 민지와 은미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줬어요. 어젯밤 어디서 잤어? 진짜 걱정했다고. 그게 할머니 이야기를 할까 망설여졌어요. 믿어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얘기 같기도 하고 산에서 좀 헤매다가 어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할머니? 산에 할머니가 살아. 응. 작은 집이 있더라고.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 어제 그 근처 다 뒤졌는데. 집 같은 건 못 봤는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좀 깊숙한 곳에 있어서 못 본 것 같아.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정말 할머니 집이 있었을까? 친구들이 그 근처를 다 찾았다는데 못 봤다니. 혹시 내가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주머니 속 부적이 그게 현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분명히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주신 그 부적.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아직도 꿈을 꾼 건지 긴가민가 했어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야, 갑자기 제주도 출장이 생겼어.
제주도? 갑자기 응. 회사에서 급하게 내려가라고 하네. 그런데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너도 같이 갈래? 항공료는 내가 낼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평소에 여행 얘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응. 어차피 주말이고 너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맞아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너무 피곤했지만 가야겠다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어? 이미 예약했어. 내일 아침 비행기.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 말이 머릿속에 들리는 듯 했어요. 앞으로 그 남자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특히 멀리 가자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 제주도면 꽤 먼 곳이죠. 갑자기 무당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자친구를 조심해라. 갑자기라서 좀 그런데 왜? 뭔가 계획 있어? 남자친구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가자.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평소 같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왜인지 내키지 않았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내일 아침 비행기야? 응. 오전 10시. 벌써 표 다 끊었어.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벌써 표를 끊었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남자친구는 계속 설득했어요. 자기야, 우리 사귄 지 벌써 6개월인데 여행 한 번도 안 갔잖아. 그건 그런데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목소리에 조금씩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너 요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 나랑 여행 갈 마음이 있는지? 이상했어요. 평소 남자친구는 이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거절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미안해.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뭐, 남자친구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갑작스러워서 그리고 요즘 회사 일도 많고 회사 일이 나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랑 여행 가기 싫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죠. 그런 게 아니야. 다음에 계획 세워서 가자. 다음은 언제? 또 핑계 댈 거면서 남자친구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꼭 가야 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왜 그래? 왜 꼭 가야 하는데? 그냥 우리 관계를 위해서. 설명이 이상했어요. 그냥 여행이면 다른 때도 갈 수 있는 건데 왜 꼭 내일이어야 하는지.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못 가겠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남자친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이상하게도 계속 집착하며 오라고 했지만 제 완강한 태도에 결국 알겠다고 하며 매우 아쉬워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나온 거예요.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행 K2203편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주행 비행기 오전편 소름이 돋아서 설마 내가 타려던 비행기는 아니겠지 했는데 확인해 보니 정말 맞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끊어준 바로 그 비행기 표였어요. 만약 내가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당 할머니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저 비행기를 탔었다면 지금쯤 저는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며칠 뒤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는 별말 없이 그냥 다행이다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데이트 중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나! 뭐,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심한 말을 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오늘 샤워도 하고 향수도 뿌렸는데, 나 씻고 향수도 뿌렸는데 자기 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남자친구가 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오늘 입은 옷! 집 가서 다 빨아! 아니면 버려! 그러면서 얼굴이 무표정으로 싹 변했어요. 그렇게 차가운 모습은 처음이라 정말 놀랐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바지를 빨려고 주머니 물건들을 빼는데 구겨진 부적 하나가 나왔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때 무당 할머니가 부적을 하나 건네줬었거든요. 그냥 주머니에 구겨서 넣어왔었는데 설마 이 부적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했던 걸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인터넷에 부적 관련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무당 부적은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잡기들만 맡을 수 있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 이 냄새는 일반 사람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악한 존재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고약한 냄새로 느껴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친구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 그리고 할머니가 그 남자를 조심하라고 했던 것,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정말로 남자친구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급하게 남자친구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민지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뭐 고쳤어? 아니, 평소랑 같은데 왜 그래? 아니야. 정말 달라졌어. 살도 다시 붙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은미도 맞장구 쳤어요. 너 그 남자친구랑 사귀고 나서부터 퀭해지고 살도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자친구가 너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랬었잖아. 예전이었으면 웃으며 들었겠지만 지금은 마냥 웃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요즘 안 만나는 것 같던데. 아, 헤어졌어. 진짜? 다행이다.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도 너 그 사람 만나면서 되게 이상해졌었어. 친구들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편해졌고, 무엇보다 웃을 일이 많아졌거든요. 잠도 잘 자게 됐고,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았어요. 외모와 건강을 되찾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부적은 지금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제 수호신이 된 거죠.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의 일이 꿈을 꾼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할머니 집도 사라졌고 친구들도 그런 집은 못 봤다고 하고 하지만 이 부적이 제 손에 있다는 게 그날의 일이 현실이었다는 증거겠죠. 무당 할머니의 경고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만약 이상한 일을 겪으시거나 누군가 진심으로 경고해 준다면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